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달달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이 전체 문제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면 되겠죠. 일단 이제 블룸의 그 목표 중에서 영역 목표 보면 이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적용해야 되고 또 사례를 분석해야 되고 때로는 종합하고 같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그 간단한 이제 적용 능력이고 이게 두 번째 교육 사회학 파트죠. 콜벤의 자본론과 학업 성취 관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육 평가 파트에서는 그 평가를 언제 하는가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 형성 총괄 평가라고 구분해 본다면 수업 시작 전에 하는 진단 평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요거가 두 번째 논점이죠. 형성평가는 두 번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진단 형성 총괄평가면 총괄평가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진단과 형성평가인데 형성평가는 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두 번 나왔지만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진단평가라면 진단평가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진단평가의 기능과 진단평가의 시행 전략, 형성평가의 기능과 형성평가의 시행 전략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진단평가의 기능과 진단평가의 시행 전략 두 가지 정도 이제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진단평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교사학습 파트,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죠. 교사학습 파트에서는 이제 본로 SMCR을 이런 모형의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우리가 교수학습에서 시청각 시각에서 이제 청각이 가미되면서 시청각 교육이 도입되고 그 시청각 교육에다가 다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시청각 통신 모형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정립이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볼로 그리고 셰논과 슈람이죠. 이 두 사람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시스템의 관점에서 체제적 관점, 교수 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교수 체제 이론의 하나로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세 번째는 교육 행정입니다. 역시 교육 행정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이죠. 교육 행정에서는 여기서 이제 동기 이론이죠. 동기 이론, 내용 이론과 이제 과정 이론을 나눠본다면 내용 이론에서는 이제 동기 유발 요인이 뭔가, 동기 유발 요인을 살피고 과정 이론에서는 동기 유발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호작용 과정과 지각이라든지 이런 지각 과정, 상호작용 과정을 살피려고 하는 게 이제 과정 이론. 그 내용 이론에서는 허즈버그 동기위생 이론 전에 앞서서 나오는 게 이제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이고 욕구가 동기 유발 요인이다. 그 욕구를 살피는데 그 욕구를 이원적 구조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허즈버그는 그 욕구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누구입니까? ERG 이론. 누구? 예? 엘드퍼 ERG 이론. 생존, 관계, 성장 욕구.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거, 허즈버그, 이거 내용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허즈버그 동기 위생 이론. 이렇게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작성 7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쭉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설명하려면 사실 뭐 1시간 정도 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여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논제를 파악하고 간단한 주제를 작성하고 개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수정 이렇게 들어가죠. 수정은 꼭 필요해요. 수정. 자기도 모르게 보면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연습하시면서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논제 파악할 때는 이제 지시문을 먼저 읽고, 다음은 뭐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배점 기준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분석, 이렇게 들어가죠. 지시문을 먼저 읽습니다. 출제자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주제가 나와 있으면 주제를 잘 생각해서, 그리고 간단하게 어떤 의도로 출제를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배점 기준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논점에 어느 정도 점수가 배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네 가지 논점이 나와 있으면 그 네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 각각 논점과 관련되는 부분을 쭉쭉 만약에 줄글로 됐으면 쫙쫙 끊어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빈칸에다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 바로바로 적어가면서 이런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나름대로 개요를 작성하기 전체 주제를 작성하고 개요를 작성할 겁니다.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겠죠. 개요 작성할 때는 보통 이제 본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서론, 결론 이렇게 쓰겠지만 이제 전체 개요를 짤 때는 이제 서론부터 쭉 짜겠죠. 서론은 너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첫 채점 요소들을 쭉 살펴가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수정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내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게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문제에서 A 중학교 초임교사와 이제 수석교사, 김교사, 이교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나와 있죠. 주제가 교수 효과성 증진이다라고 돼 있고 효과성 증진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서론, 변론, 결론이 쭉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자본과 교육평가, 수업과정, 교사 동기 증진 각각의 4개 영역에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본 결론 형식을 갖추어서 논술하라라고 되어 있고 다음 배점 기준표를 확인해 보시면 자, 자본론과 관련된 거 콜벤이 자본론의 관점에서 얘를 분석해야 되죠. 철수와 영희의 하급성취 정도를 이 콜벤의 자본론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분석해달라고 하고 있죠. 콜벤에 보면 하급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이제 자본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은 3가지가 있죠.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그 3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고 개념. 그 지식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가 됐으면 이해를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면서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씩 쪼개서 그 적용 능력과 분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개념을 먼저 숙지하고 사례를 통해서 잘 적용시키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교사가 강조한 평가가 갖는 기능. 이교사가 이제 어떤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례를 읽어보면 이제 어떤 평가인지 이제 대충 나올 겁니다. 뭐 진단 평가인데 그 진단 평가라는 것은 이제 끄집어냈으면 얘가 갖고 있는 기능 3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떠올려서 이거는 단순한 기억의 회상이죠. 단순한 기억의 회상 정도 이런 정도는 좀 쉬운데. 그 다음 3번째는 본로 SMCR 모형에 근거해서 4가지로 분석하는 거죠. 역시 SMCR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요것을 실제 적용하면서 분석하는 거죠. 적용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의 관점에서 김교사 동기부족 요인과 동기 증진 방안이 있게 됐죠. 그죠? 왜 동기가 부족한지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하고 분석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증진 방안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평가까지 같이 요구를 하고 있죠. 사례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하고 종합하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 사례 적용을 잘 못 시킨 분들은 사례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개념이 지금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돼. 물론 이제 안 돼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조금은 돼 있잖아. 조금은. 근데 이런 사례를 자꾸 보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보충해야 되는지를 이런 그 모의고사 있으면 잘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하면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핵심 키워드 핵심을 확실하게 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 자꾸 적용해보면서 자기의 지식과 이해를 좀 더 정교화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되게 쉽게 적용이 되는데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 공부를 하고 또 적용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계속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합격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돌아서면 합격하지 않아도 다 잊어버리죠. 물론 다 잊어버려.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자,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은 이제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콜맨, 교육사회학이죠. 자, 콜맨의 그 자본론을 보면 3가지가 있죠. 경제적 자본, 3가지를 경제적 자본,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콜맨이 말하는 자본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학업 성취에,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취, 학업 성취. 그러니까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뭐 학교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 여건, 환경적 변이도 있고, 친구, 누구를 만나는지, 또래 집단, 동료 친구, 이거 친구 집단, 또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가정 환경이다. 가정의 배경, 가정 환경. 이게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교육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학업 성취도 격차를 다루고자 하는 그 학업 성취 인과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그 논점이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죠. 지난번에 그 개측관 논술식으로 한번 출제됐던 게 문화실조 이론. 문화실조 이론도 바로 이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그 주요 요인이 뭔지 그 원인을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교육사회학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논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그리고 지능 결핍이다. 지능 결핍 때문에 학업 성취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능 결핍론도 있고, 그다음 교사 결핍론도 있죠.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 교사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학생에게 학습 시간을 얼마나 충분하게 보장해 주는지, 이런 교사 변인들, 그리고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 수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교사 기대 수준, 이런 것들도 학업 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와 같이 문화 환경 결핍론입니다. 문화 환경 결핍론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 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도 학업 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이 콜맨의 자본론이다. 콜맨의 자본론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교육사회에서 나왔던 문화실조론, 이런 자본론, 그다음 교사 결핍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논의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경제적 자본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지원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죠. 부모의 경제력을 얘기하고, 인적 자본은 부모의 학력 수준,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인사라고 하는 게 이 학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갖고 있는 자본이다. 가정 환경, 가정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야 되겠죠. 철수가 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영희가 왜 학업 성적이 높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수 얘기를 보시면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가정 환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콜맨의 관점에서 볼 때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죠. 자, 부모를 먼저 보십시다. 철수의 부모님은 학력이 중졸이다. 첫 번째죠. 첫 번째 걸리는 게 요게 철수는 철수와 영희를 이렇게 본다면 부모의 인적 수준, 학력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본이라서 학력 수준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력은 어떤가? 부모의 경제력은 변변한 직업이 없다. 그러니까 요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을 보시면 철수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요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세 가지 가정 내 자본,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그래서 학업 성취도 낮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영희를 살펴보시면 영희의 문제는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뭔가 좀 다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건데, 학업 성적이 상당히 높더라. 왜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부모의 학력 수준이 어떤가? 낮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인적 자본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이 낮고 자영업을 하신다. 뭐 이것도 경제적 수준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가족 관계가 아주 좋다라고 그래서 관심이 많다, 관심.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콜맨에 따라한다면 이제 이 경제적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라고 하는 가정의 환경이 학업 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희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요거 쓸 때는 일단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철수가 왜 그런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철수가
경제적 자본이 낮다라 그러면 왜 낮은지, 여기 왜 문제가 되는지 각각 하나씩 논의를 해주셔야지 사례와 접목시켜서 논술을 하는 거예요. 사례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 이 교사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영인은 뭐 상관없는데, 철수가 이제 좀 문제다 해서 철수 부모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자,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주제가 교수의 뭡니까? 교수 효과성 증진이잖아요. 교수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부모와 대화가, 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와 대화가 별로 없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죠. 선생님이 이제 교주 수업에서 학생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이 콜멘의 관점에 따른다면 교수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과정과 연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정과 연계해서 철수하고 대화 좀 나누라. 격려 좀 해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그 가정과 자꾸 연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교육을 해나갈 때 그야말로 교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콜맨의 관점에 따른다면. 자, 그런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교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교사 수업 운영할 때 학생의 이게 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준비성 정도나 기초 능력을 한번 진단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뭡니까? 진단 평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야지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수립하고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수업 전에 학생의 상태 등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평가다라는 것을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평가는 이제 그 진단 평가고 아까 두 번째 논점이 진단 평가가 갖는 기능 두 가지 그죠? 진단 평가다 두 번째. 진단 평가는 뭡니까? 진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교과 목표를 가르친다.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을 이제 이번에 수업을 나가겠다. 그럼 진단평가는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학생의 능력이나 상태 등을 진단하는 거죠. 진단할 때는 어떤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여기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는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요거 도달점, 출발점 행동 등을 진단하는 거죠. 요거 출발점 행동, 어느 정도, 출발점 행동, 출발점이 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사전적인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 내용을 가르친다 그럴 때, 요 내용을 이 교과를 가르치기 전에, 2차 방정식을 가르치기 전에 2차 방정식을 알고 들어온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알고 들어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2차 방정식에 동일한 다른 학생들처럼 똑같은 목표, 똑같은 내용을 제시해버리면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니까 요거 교과 하기 전에 지금 앞으로 나갈 이 교과 목표를 어느 정도 사전 성취했는지 사전 성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 있는 아이에게는 또 다른 목표와 다른 교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수업을 개선하고 수업을 바꾸고 그 다음에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도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이 수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교육 외적 요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교육 외적 요인, 수업 외적, 다른 교육 외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서적 문제, 신체적 문제, 환경의 문제,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 요런 정신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살펴보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된다, 수업을. 요렇게 진단평가가 갖고 있는 기능,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사 얘기가 있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교수 학습으로 넘어가죠. 교수 학습 파트에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보겠다라고 해놓고, 어쨌든 그 문제에서 본로라고 하는 얘기가 딱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본로의 관점에서 바로 읽으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본로는 교수 학습 과정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SMCR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죠. SMCR. S는 샌더, 송신자. 메시지, 교육 내용이죠. 메시지.
이거는 채널, 통신 수단, 채널. 리시버, 이거는 수신자. 학생이고 이제 교사죠. 송신자가 이 내용을 통신 수단을 토대로 해서 보내면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이렇게 교수 학습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근거해서 이 통신 과정에 근거해서 하나 시스템적으로 제시한 게 SMCR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송신자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송신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통신 기술, 그 다음에 태도, 또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잘하는데 사회체제, 또 문화 양식. 좋습니다. 그래서 통태지사 한번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통지문 사태, 통지문 사태 5개, 통지문 사태. 뒤에가 따라와야 되겠죠. 물론 통지문 사태를 여기 보내는 거죠. 메시지는 내용, 요소, 구조, 코드, 처리. 이 통지문 사태를 내요구 코처에 근거해서 보냅니다. 내요구 코처 보내면 어떻게 보냅니까? 5가지 오감각이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각 5가지 오감각을 수단으로 삼아서 기존에는 이제 시청각 모형 같은 경우는 시각과 청각에 근거한데, 얘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까지 다 동원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학습자가 받죠. 받을 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역시 요 5가지 똑같이 요 송신자와 똑같이 요 5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수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세 번째 논점이 얘를 이 SMCR의 관점에서 분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쫙 이렇게 풀어놓고 분석해 봐야 되겠죠. 또 이 교사가 나름대로 이제 수업을 잘하고 있다는데 왜 수업을 잘하는지, 이런 효과적인 통신 모형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방안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원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전원 교과와 수업에 대한 열의를 수업에 그대로 반영한다. 자, 이 선생님 자기잖아요. 교사. 교사는 여기 송신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송신자의 통신기술, 태도, 지사, 문인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다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지금 열의가 강하다는 거죠. 태도가. 교사의 그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 4가지를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4가지를 분석할 때는 4개 지금 할 말이 많아요. 3개 쓰다가 아니라 4개 쓰라고 할 때는 가능하면 앞에 걸 다 줄이고 본론 중심으로 가요. 본론, 이 주요 논점 중심으로. 앞에 자잘자잘한 그 뭐 배경 지식들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면 빼야 돼요. 가능하면. 물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딱 써도 상관없습니다. 논점에 그 작은 논점에 한 논점에 4개가 딱딱딱 들어가 있으면 그거 하나씩 풀어내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더구나 여기서는 뭡니까? 적용하는 거잖아요. 사례를 풀어갖고. 그럼 할 말이 좀 많아집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의 회상이면 한 문장, 2문장 쓰면 되는데, 이건 또 저기 또 한마디 또 해줘야 되거든요.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다 좀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낫겠죠? 그 다음 2번째, 그래서 집중하더라. 또 하나씩 보면 또 거의 문장 단위를 끊기죠. 또 수업 내용은 학생 흥미 수준을 고려해서 순서에 따라서 잘 제시한다. 순서. 자, 제시할 때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문제인데, 내용을 보시면 내 요구 코처잖아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전달 내용은 많은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요소를 뽑아와야 되죠. 우리가 수업할 때도 핵심 키워드 뽑는다든지 중요한 거 뽑아오잖아요. 이렇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전달할 내용을 선택이고, 이거는 구조화시킨다는 거. 구조화시킨다는 건 체계화시키는 거죠. 어떤 순서로 전달할 것인지 전달 순서를 조직하는 거. 이게 구조죠. 그 다음에 얘를 전달할 때는 언어적 코드로 전달할 수도 있고 비언어적 코드로 전달할 수 있다. 언어적 코드와 비언어적 코드. 그 다음에 처리는 전달 형식이죠.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는 말은 내 요구 코드 중에서 구조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내용을 잘 구조화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화.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 내가 선택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걸 그냥 전달할 때 어려운 거, 전달했다가 쉬운 거, 전달했다 이러면 아이들이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구조화해서 어떤 순서로 전달할까? 쉬운 것부터 뭐 어려운 순으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순으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선행조의자로 전체를 먼저 줌 아웃에 따라서 전체 종수로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선행조의자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제시한다든지, 그 제시하는 방법들 어떤 순서로 조직화해서 제시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조 부분이 선생님 그 메시지에서 구조화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명확해서이기도 하지만, 자, 비언어적인 표현, 요건 언어적이지 않은 거죠. 말하는 거, 설명이라고 하는 언어적 코드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나가서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해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하는 거죠. 막 이 제스도 착하면서 눈 맞춰주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코드와 관련된 코드 요소? 아니죠, 코드. 언어적 코드와 비언어적 코드를 잘 활용하고 있다, 선생님이. 두 가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고 듣기만 하는 수업, 가만히 앉아서 보고 듣기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나와서 만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감각을 풍부히 활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 오감각을 활용한다는 말은 이 채널을 잘 5가지 채널을 잘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2가지 채널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시각 채널 아니면 청각 채널. 이 시청각 채널만 주로 활용하는데, 선생님은 이 시각 채널 말고도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요런 오감각을 전체를 다 활용하겠다는 거. 요런 점에서 하나, 둘, 셋, 4개. 요거를 분석해달라. 할 말이 많죠, 지금. 이거 해야 되지. 이거요. 요 4가지가 잘 분석되는가. 예, 요게 이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고 있다. 근데 이 김 교사가 이 수석 교사 얘기를 들어보면서 괜찮은 방법 좋다. 그런데 이제 행정학 문제로 넘어오죠. 행정학 문제에서 이런 새로운 교수법을 학급에 적용하고 싶은 의욕이 많이 약해졌다. 왜 그런가? 저는 초임 교사이다 보니까 업무 분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무 분장에서 일이 너무 많다. 과도한 업무. 그리고 또 한편 교감도 나보고 뭐라 그러고, 주임 선생님도 자꾸 지시하고 감독하더라는 거죠. 이런 경향이 보인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새로운 교수법을 저는 나름대로 시도하고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원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더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수석교사가 이제 잘 지도 코칭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동료 교사들을 잘 지원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수석교사가 잘 수업 코칭을 해서 이런 좌절감, 절망감을 느끼지 않고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나름대로 성취감, 교사로서의 자아 실현, 이걸 잘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거를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의 관점에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허즈버그는 이제 2가지죠. 허즈버그는 동기위생 이론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서로 별개 차원인 2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은 직무 그 자체와 관련된 만족 요인, 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직무를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직무 환경, 불만족 요인과 관련된다. 이런 정도 이제 개념을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 중에 이제 그 문제점 2가지, 해결책 2가지니까 아마 이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딱 살펴보시면, 첫 번째, 업무 분야에서 너무 많은 일을 받고 있고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런 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지시 감독, 이 감독의 정도는 위생 요인과 관련되는 거죠. 지시 감독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생 요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과도한 업무량과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떤 감독의 질이죠. 감독의 질 면에서 직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동기 요인에서는 새로운 교수법도 시도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감과 좌절감이 있다. 절망감, 좌절감 반대 개념이 뭘까요? 나름대로 성취감이겠죠, 그죠? 성취. 그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아실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아실현, 성장.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게. 이거는 동기 요인과 관련되는 동기는 직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성장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느끼고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동기 요인에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수석교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동기를 좀 높여줘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위생 요인에 보면 이게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만 다 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좀 분산적으로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고 또 나아가서 지시 감독의 질도 좀 바꿔야 되겠죠. 지시 감독이 이 감독의 질, 지나치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렇게 상위 하달식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좀 수평적인 관계 형태로 바꾸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동기 요인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업무에 대해서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지만 업무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주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권한도 많이 이양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죠. 그게 바로 직무폭력화 기법이 해당되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지금 이 교수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좌절감, 절망감 느끼면 수석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수업 컨설팅 해줘. 수업 컨설팅을 하고 또 이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지해주면서 점점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 아마 요것도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수석교사 역할로 이렇게 딱 같이 집어넣어갖고 출제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일반적인 차원에서 선생님 이제 수석교사로서 뭐 수업 컨설팅 해준다 또는 나름대로 새로운 교수법을 늘 시도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책이다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지금 여러분 서론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서론은 지금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서론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뭐 나중에 뭐 보시면 서론 쓰는 거 서론 결론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외울 필요도 없고 일단은 첫 번째 주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제죠. 교수 효과성 증진 이게 주제어입니다. 주제어의 중요성을 쓰는 거죠. 중요성 주제어가 중요하다. 주제어가 필요하다. 주제어가 요구된다. 주제어가 하여튼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수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요하다. 필요하다. 요런 정도 써주는 거죠. 왜 중요한지는 이제 간단히 언급해 볼 수 있고 이거 서로는 형식에 구애받을 수 없는 가를 필요가 없는데 그냥 약간 형식화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4가지 논점 중에서 2-3개 끌고 들어오는 건데 물론 4개 다 써주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한 2개 정도만 끌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잘 진단하자. 첫 번째 진단이죠. 요거 진단은 아무래도 그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정 환경 요거는 콜맨이고 그 다음 출발적 행동은 진단평가죠. 이걸 잘 진단하고 첫 번째 2번째 논점이 다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논점은 이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의사소통 이론 아까 SMCR 교수학습 파트죠. 행정학이 지금 안 들어갔는데 행정학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또한 직무동기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한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 2문장 정도 2문장 또는 3문장 정도까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제기 요거 대화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주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죠. 본론 가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논점 콜맨이죠.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만 하도록 하죠. 자, 콜맨은 이 3가지 자본이 있다.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본 요거 그리고 요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경제적 자본이 뭔지 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력이다. 인적 자본이 뭔지, 학력 수준이다. 사회적 자본이 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가야 되겠죠. 요 개념에 근거해서. 분석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적용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은 그걸 잘 쪼개는 겁니다. 요걸 설명하는 방법은 이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이 개념을 하나씩 적용하고 분석시켜 나갈 수도 있고 요 개념을 종합해서 안에서
안에서 철수 얘기하면서 철수는 부모가 중전의 점에서 부모의 학력 수준인 경제적 능력이 낮다. 뭐 이렇게 경제적 자본이 부족하다. 이렇게 같이 엮어서 언급할 수도 있고 어디 개념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 먼저 언급하고 이거를 하나씩 적용시켜가면서 분석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종합해서 그냥 개념하고 분석하고 같이 연결 지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철수 이제 설명해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철수가 이 세 가지 자본이 모두 부족하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낮은 것이다.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분석하는 거죠. 인적 자본이 부족하다. 요거 중졸이니까. 그 다음에 생계 유지가 어렵지 않느냐? 그럼 경제적 자본도 부족하다. 가족과 대화도 없지? 그럼 요것도 부족해.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는 이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영희도 이제 하나씩 분석하죠. 요 두 가지가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높더라. 하나씩 또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 영의 부모가 학력 수준이 낮고 빚을 내 생활한다는 거 요거는 두 가지가 부족하더라. 근데 가족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은 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는 것. 그래서 학업 성적이 또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문이죠. 주제문. 주제와 연계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주제 의문의 주제어가 뭡니까? 교수 효과성 증진이잖아. 그죠? 그 교수 효과성 증진이라는 말을 토대로 쭉 풀어주면 됩니다. 제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여기서는 좀 교수 효과성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의 근거에서 볼 때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따져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가정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과 연대해서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제문을 잡아볼 수 있겠고 이런 유사한 형식으로 주제를 잡으면 됩니다. 주제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 접근하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교수 효과성 증진이죠. 교수 효과성을 높이려면 학습자의 능력과 특성을 수업 전에 미리 파악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도입 문장이고 진단평가가 뭔지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요 진단평가 진단하는 거죠. 학습자 수준과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 기능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선수학습 정도 또는 출발점 행동의 진단 요거 파악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나가려고 하는 그 교과 성취 수준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의 외적 요인, 수업 외적 요인이 있는지 요거 진단. 그래서 선수학습. 그 다음에 그림으로 기억하면 되죠, 그죠? 지금 A를 나간다는 거 이거 나가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지 출발점 정도, 선수학습 정도. 그 다음에 요거 나갈 거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외적 요인 진단. 하나, 둘, 세 개. 선수학습 됐죠? 그래서 신정환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주제문입니다. 다시 교수 효과성 증진이니까 교수 효과성 얘기를 해주면서 교수 효과성 높이려면 그냥 뻔하죠. 그죠? 이거 미리 진단해야 된다. 미리 진단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논점입니다. 자, SMCR 모형의 관점에서 보자. SMCR 모형은 네 가지죠. 송신자, 메시지, 통신수단 또는 채널, 수신자 네 가지. 요 관점에서 수업 과정을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요 관점에서 수업 과정을 분석하면 첫째. 자, 이거는 송신자 측면에서 볼 때 송신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이라고 하는 거. 태도의 면에서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물론 이게 먼저 언급해도 상관없겠죠. 송신자는 이렇게 통신기술, 태도, 지식수준, 사회체제, 문화, 양식이라는 통지문 사태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데 이 중에서 이 교사는 열이라는 점에서 볼 때 태도가 좋다. 태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둘째 수업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메시지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메시지는 요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순서에 따라 수업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측면에서 잘 조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구조. 순서니까 메시지 구조 잘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순서로 조직할 것인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김 교사는 이 교사 쪽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설명과 언어적 측면.
그 다음 눈짓, 요거 비언어적 측면, 요거는 메시지 중에서도 코드와 관련된다. 코드를 함께 잘 활용해서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오감각을 사용하고 있다. 오감각. 여기까지죠. 이렇게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태도, 구조, 코드, 채널, 오감각. 4가지. 이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문이죠. 교수 효과성 증진. 요거는 뭐 서로 요거 송신자, 그다음 요 얘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요 얘기 들어올 수도 있고 송신자, 수신자 이 경험의 장이 뭐 일치되도록 한다든지 요거 교육 내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구조하고 잘 처리해서 코드화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자. 요런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요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오감각 얘기 들어와도 되고. 마지막 논점입니다. 자, 교수 효과를 높이려면 직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허즈버그 얘기가 나오죠. 허즈버그는 2가지로 설명한다.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다. 동기 요인. 동기 요인과 위생, 동기 요인은 만족이고, 일과 관련된, 일 자체, 이 직무와 관련된 만족, 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 불만족 요인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김교사 동기가 부족한 요인 첫째.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못했다. 왜 그런가? 업무 분장의 문제, 지시 감독의 문제, 이런 정도 언급해 볼 수 있죠. 2번째 요인은 동기 요인의 불충족이죠. 동기를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교수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나름대로 성취감,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요인. 그 다음에 증진 전략이죠. 동기를 증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오다. 첫 번째, 요 불충분한 위생 요인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 동기 요인을 높여줘야 되겠죠. 위생 요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업무량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감독의 질, 여기는 없지만 감독의 질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내용들 나오면 되겠고. 2번째, 동기 요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 업무와 관련돼서는 의사결정 관련해서 참여시킨다든지 또는 자율성이나 책임감을 부여해준다든지 권한을 이양해준다든지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자율성 증대 전략이라든지 직무 폭력화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써줄 수 있죠. 근데 아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해서도 지지와 성원을 보여준다든지, 뭐 여기는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수업 교수라서 수업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2번째 거와 관련돼서, 요거 뭐 다 써주면 좋은데, 제한이 돼 있으니까, 뭐 적절한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점에 토대로 볼 때, 자, 이제 주제문이죠. 마찬가지로,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 효과성 증진, 이런 욕구들, 뭐 대충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주제문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저 힘듭니다. 말이 좀 빨랐어. 결론입니다. 결론은 할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뭡니까? 교수 효과성 증진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교수 효과성 증진하자. 결론 첫 번째, 교수 효과성을 증진해서 학업 발달을 촉진하자 또는 교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사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4개 논점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결론이 좀 어려우면 서로 쭉 보면서 서로 있는 표현을 말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써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4개의 논점, 다 다뤄봤습니다. 고생하셨고, 아마 이제 이제 막 공부를 이제 뭐랄까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3, 4월 정도면. 근데 이제 5월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을 단계예요. 여러분들 좀 무르익어줘야 돼요. 5, 6월 정도, 5, 6월 7, 8월 정도는 거의 이제 무르익어줘야 되죠. 그리고 9월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문제풀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제가 볼 때는 개념을 잘 숙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숙지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리고 다 우리가 외우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 키워드라든지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 그걸 잘 기억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말로 자꾸 풀어서 문장 전체를 외우려면 다 못 외우죠, 그죠? 핵심 키워드나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말로 자꾸 풀어보는 그런 생각, 연습하면서 내용을 좀 숙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례 등을 쭉 적용해 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개념을 조금 더 정교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고생했습니다. 다음 달에 5월에도 또 아마 달달 모의고사라서 또 뵐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